쌤 안준되게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싫어. 난 노잼이라. 자도 돼요? 죽을래? 네, 저 근데 너무 졸려요. 1476번은 그냥 해보면 되니까 해보시고요. 너 실수는 없으면 딱히 틀릴 일은 없을 거니까. 저 진짜 자, 그 다음에 유형 12 한번 봅시다. 유형 12 행렬일 때는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야. 자, 행렬 AB와 행렬 AC를 더하잖아. 그럼 행렬 A라는 공통인수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A 앞으로 꺼내고 나면 남는 게 B 더하기 C 이렇게 공통인수 앞으로 꺼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행렬 A랑 1, 2야. 자, 2가 2, 3이다. 자, 행렬 A랑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요게 뭐 4, 1이다. 이렇게. 근데 나는 행렬 A 0, 0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두 개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행렬 A에다가 1, 2. 그 다음에 행렬 A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자, 2, 3이고 더하기 4, 1이겠죠. 좌변끼리나 우변끼리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 그럼 행렬 A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똑같으니까 앞으로 꺼낼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럼 남은 거 1, 마이너스 1. 남은 거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6,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행렬 A에 자, 3A 마이너스 4이었죠. 자, 이게 2 마이너스 2이네. 자, 이게 2랑 마이너스 3이야. 자, 그 다음에 행렬 A에다가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야. 자, 얘가 뭐였냐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래. 자, 근데 우리 뭘 구해보고 싶냐면 행렬 A에다가 A, B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행렬 A에 3A 마이너스 2 이거 더하기 행렬 A에다가 얘는 자 마이너스 A 4B죠. 얘가 두 개를 더하면 자 2 마이너스 3과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2랑 5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A 앞으로 꺼내고 나면 얘는 3A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4B.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결과가 0이랑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니? 행렬 A에 얘는 2A, 2B가 0과 2였죠.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숫자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안에 있는 숫자는? 자, 우리 행렬 A가 1, 2, 3, 4야. 그럼 2A는 뭐였어? 여기서 2 곱해서 2, 4, 6, 8이었죠. 그럼 당연히 얘는 2 앞으로 꺼내고 1, 2, 3, 4라고 써도 아무런 무방하지. 이 결과나 이거 똑같은 결과야. 그렇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2 앞으로 꺼내고 나면 2배의 2A의 1제곱 AB가 뭐가 된다? 0B가 된다. 그럼 양변기로 나눠주면 결국 A의 AB는요 0과 1이 되겠죠. 그렇죠? 실수를 할 때는 모든 순문에다가 다 똑같이 실수하는 거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들이 그냥 요 정도만 나오면 참 쉬운데 자, 1379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1379번. 그 또는 1380번 같은 문제가 있어요. 1380번 같은 문제. 1380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행렬 A에다가 자, 이 1을 곱했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자,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3을 곱했어. 그렇지? 얘가 2, 1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자, 봐봐.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냐면 A의 100제곱에 1, 4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진 문제가 너무 친절하긴 한데 일단 이거 그냥 좌변끼리 더하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A의 곱하기 2, 1에다가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하면 얘는 뭐가 나와? 이제 마이너스 1, 3과 더하기 2, 1을 더하는 걸로 나오죠? 그럼 좌변은 A에다가 2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기 3을 A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3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행렬 A의 1, 4가 뭐다? 1, 4가 그렇죠. 자 이제 그럼 뭐 하면 되겠니? 이제 자 그럼 행렬 A의 제곱은요 양변에 똑같이 이쪽에다가 A를 곱하는 거야. 똑같이 A를 곱하면 좌변은 A의 제곱이 1,4가 나오고요 우변은 A의 1,4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와? A의 1,4는 여전히 1,4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 이 왼쪽에다 또 A를 또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의 세제곱에 1,4가 나올 건데 얘는 자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똑같이 또 A의 1,4가 나오고 얘는 그냥 또 1,4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 계속해서 다 똑같은 결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따라서 A의 100제곱에 1,4는 그냥 1,4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자 그러면 1379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1379. 이거 자 우리는 구한 거 뭘 구하라고 했니? 얘네들 두 개를 알려주고 사실은 이거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를. 자 그럼 이거를 구하라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어차피 행렬 A랑 요거를 곱할 거고 행렬 A랑 요거를 곱할 거야. 그렇지? 이거랑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곱해도 되지만 여기다 곱해도 되잖아. 어차피 곱셈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EC, ED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2,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요놈을 빼주는 걸로
우리 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1381번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1381번 같은 경우 힌트만 먼저 주면 첫 번째 식에서는 양변에 x를 곱하기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양변에 y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x, y를 찾아주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81번이요. 81번. 자, 넘어갑시다. 그거는 한번 과제물로 한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과제물은 금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날 이거도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겠구나. 자, 유형 13 이제 나온 게 유형 13, 15. 켈빈 히밀턴 정의는 간단하게 한번 했으니까. 자, 유형 13 봅시다. 자, 이거. 자, 이거는, 자, A 마이너스 2. 자,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죠. 자, A랑 E, B랑 E. 얘네들끼리 있을 때는 교환법칙 다 성립해. 우리 A, E랑 EA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랑 E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다 써먹을 수 있어. 다만 A, B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지. A, B끼리. 근데 A랑 E끼리, B랑 E끼리는 다 가능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죠. 그렇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행렬 A는 어떻게 되어 있니? 행렬 A는요.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써먹어도 되고요. 거듭제곱 해도 돼. 근데 얘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자, 얘는요. 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그냥 거듭제곱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놓은 거 알려줄게. 자, 케일리 해밀턴 A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부호 바꾸는 거야. 플러스 5A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지. 플러스 6이죠. 이게 0이냐. 그럼 A의 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E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 양변에 A를 곱하면 A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A 곱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6A가 나오죠. 그럼 이 A의 제곱 자리에 요거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자, 그럼 먼저 이렇게 계산하면 25A에서 6A를 뺄 거니까 19A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오는 거죠. 아, 풀 맞지? 마이너스 30. 아, 미안하다. 30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 30.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우리가 구하는 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야. 여기는 2 한번 빼주면 얘는 19A 마이너스 29 플러스 29E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19A라는 말이 이게 다 19 곱하면요 마이너스 38 0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93, 27 133, 57 이렇게 플러스 29E 1, 0, 0, 1이니까 29, 0, 0, 29 요거 계산하는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게 더 어렵긴 해. 그냥 거듭제곱 세번하는 게 더 쉬워 이거는. 해보면 거듭제곱 세번이 더 쉬운데 이런 풀이도 있다. 그런 풀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요 풀이를 써먹을 일이 훨씬 더 많기는 해. 실제로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자, 1383번 한번 얘기해 봅시다. 1383. 그리고 단위행렬은 거듭제곱해도 계속 단위행렬이야. 이는 1을 몇 번 곱하든 간에 그냥 2야. 숫자 1처럼. 숫자 1이랑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83번까지 얘기해 봅시다.
내가 풀기 이벤트를 뭐 풀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서 잔소리 같지 마. 내 손으로 푼 건 아니거든. 남의 손을 빌려서 풀면 그건 남의 거야. 또 계산하기 싫어서 계산 안 하고 있다.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주어진 행렬에 K는 행렬선에 이런 게 쓰면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자, 주대각선 길이가 0이죠? 0B.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2 이꼴 0이니까 여기서 A의 제곱 이꼴 단행렬 2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단행렬 2니까 주어진 식은 4E 더하기 4A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5E 더하기 4A죠. 근데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x는 5, y는 4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14 한번 가볼 거야. 유형 14. 자,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너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게 있는데 A 더하기 B가 KE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 A 더하기 B가 KE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자,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성립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왜 그러냐면 자, 왼쪽에다가 A를 한번 높여보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AB가 자, KA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행렬 오른쪽에다 A를 곱해보면 A의 제곱 되고 이쪽에다 곱하면 더하기 BA가 얘는 KA가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때 지금 보니까? 여기서 AB는요 자, KA-A의 제곱이죠. 여기서 BA는 KA-A의 제곱 맞지? 결론은 얘랑 얘가 똑같아지지. 그렇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K 형태. 즉, A, B가 그냥 이렇게 1차식 형태로 해서 단위 행렬의 어떤 K의 형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A 플러스 PB 이꼴 KE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형태는 전부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해. 이게 나오면 요 식이 즉 A, B를 두 개를 더하는데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나오는 게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요걸 알고 나면 자 문제에서 A, B가 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B랑 BA는 똑같고 아 얘가 둘 다 영행렬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자 얘는 그럼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아니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곱셈 공식 써먹을 수 있지 이러면 그렇지. 자 근데 A 더하기 B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 더하기 B가 문제에서 2라고 나왔어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2의 세제곱이죠. 그런데 AB가 영행렬이니까 요거 영행렬이지. 그렇지. 그럼 쓸 거 없어. 그래서 결론은 8의 세제곱. 그럼 얘는 8, 0, 0, 8. 자, 아주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알면 좀 편하고요. 난 이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럼 주어진 행렬을 변형을 해야 돼.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뭐라 그랬냐면 2라고 그랬죠. 그럼 이 행렬의 왼쪽에다가 A를 곱해보세요.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AB 이꼴 2A가 나오죠. 그러면 A의 제곱이 뭐가 나오니? 얘가 영행렬이니까 2A가 나오죠. 그럼 양면에 A를 곱하면 A의 세제곱은 2A의 제곱이고, 그렇지? A의 제곱이 2일 거니까, 요거. A의 제곱이 뭐였어, 아까? A의 제곱이 2A였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2배 A의 저거고 2하고 2A 이렇게 되는 A는 뭐가 돼? 4A 나오죠. 똑같은 방법으로 B의 제곱도 4B 나와요. 그럼 결론은 이제 B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4A 더하기 4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는 2였으니까 4A 더하기 3B는 8B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론에 이르죠. 그렇죠? 똑같은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KE 형태는 1대1 되는 교환법칙 AB 이꼴 BA가 성립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1387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얘는 그냥 변형하는 거야, 적당히. 적당히 변형하는 거야. 안 풀리는 거 같네. 자, 1317번. 자, 이 문제는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그냥. 식 변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AB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식의 오른쪽에다가 전부 다 b를 곱한 거죠. b 곱하면 a제곱 b는 a 곱하기 b고요. ab는 이렇게 두니까 ab가 뭐였어? 3,2였죠. 자, 2는 곱셈일 때는 그냥 1, 숫자 1 취급할 거니까 3a는 그냥 3a고요. ab는 3,2가 바로 평균 b가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b의 제곱 구하려면 이거 제곱해보면 되지. 닭발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식에서 a의 제곱은 a 더하기 2일 거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요 식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식변형 하는 거야, 식변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1388번에서도 요거 좀 써먹으면 좀 좋기는 한데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래 역행렬의 개념에서 여기는 하는 건데 요거 두 개가 단위행렬이 나오면 a, b는 서로서로 역행렬이 되는 거고요. 서로서로 역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일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자, a 플러스 b가 ke 형태, 이것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표현을 이 두 가지로 해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고 1389번 보면 1389번 봐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이야. 우리 일단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a, b가 다 둘 중에 하나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이런 영행렬이 하는 a, b를 우린 영인자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했어. 영인자.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단어기는 한데 이전에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k이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이면 a, b가 각각 0이 된다? 이건 틀린 얘기다. 이런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자, 기읍과 니은은 둘 다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 기읍과 니은은 둘 다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거는 했고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봐봐. 자, a-b가 단위행렬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a는 자, b 플러스 2죠. 그럼 양변에 b를 곱하는데 오른쪽이 곱해보자. 그럼 a, b는 어떻게 해? b의 제곱 더하기 b가 나오고 b를 곱하는데 왼쪽에도 곱하면 ba는 b의 제곱 더하기 여전히 b죠.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이퀄 ke 형태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건 이것들은 뭐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요 하나 꼴로 외워도 상관은 없지.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단행렬이라는 표현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 요런 관련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a 더하기 b가 단행렬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통할 거라는 얘기잖아. 자, 요거 a-b가 2일 때 그럼 얘는 뭐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a 더하기 b, a 빼기 b를 성립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 빼기 b가 단행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단행렬이면 얘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a 더하기 pb 이꼴 k 형태가 나오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다 적용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영인자에 대한 이야기죠. a, b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90번 빨리 얘기해 봅시다. 1390. 어찌어찌 교재는 끝나긴 했네요.
레벨 테스트 풀이하는 거 봤어? 기억이 안 나시네요. 레벨 테스트는 풀이하잖아. 성적표가 나가긴 나가는데 점수로 나가진 않고 퍼센트로 나가. 단원별 성취도가 몇 %? 이건 안 알려줘요. 어? 이건 안 알려줘요. 그거? 상대적 박탈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7? 같은 점수인데 반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안 올라가는 데도 있어. 그거는 평소에 수업 태도랑 그렇지 각각의 능력, 선생님이 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당일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아서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당일 컨디션이 바닥이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을 똑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비교를 하는 편이야. 많이 나왔어. 그럼 이제 꼭 그런 이제 엄마들 계시거든. 우리 애는 왜 안 올려주냐? 빡빡욱에서 올라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애가 나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그만둔다고 하거나 아니면 반을 내려간다 그래.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좀 꽤 있어. 너희들이 겪어봐서 알지만 공통수학 만만치 않잖아. 그렇지? 자, 정답 나왔어요? 4번이죠, 그렇죠? 자, 이거 a-b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면 a 꼴 b다. a 꼴 b면 뭐가 되냐? 좌변은 영행렬이 나오죠. 그렇죠. 영행렬이 단위행렬을 갖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 곱하기 a가 영행렬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단위행렬이 되면 성립해. 단위행렬일 때는 주고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 나오면 a, b 꼴 b, a가 반드시 성립해. 그런데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 곱하기 a가 영행렬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뭘 말하는 거야? 얘는 ab 곱하기 ab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ab 곱하기 ab.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더 이상 계산 안 돼.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이꼴 a의 5제곱 이꼴 단위행렬 2야. 자, 그러면 이때 뭐라고 했어? 어디 갔어? a 이꼴 2다. 자, 얘는 자, 봐봐. 자, a의 세제곱이 a의 5제곱이랑 똑같게 단위행렬. 그럼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 2죠. 그럼 양면 a제곱 곱하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5제곱이고 얘는 a제곱이지. 근데 a의 5제곱이 단위행렬 또 2잖아.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양면에 a를 곱해보자. 그럼 a의 세제곱이 꼴 a인데 얘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 2잖아 또. 그래서 a 꼴 2라는 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얘는 a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이꼴 b의 제곱 이꼴 단위행렬 2야. 자, 그러면 a 이꼴 b 또는 b 이꼴 a 이꼴 마이너스 b다.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가 나오니? a의 제곱도 2가 되고 b의 제곱도 2니까 얘는 영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영행렬이라고 하면 자, 일단 이거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지. 이렇게 a 더하기 b,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려면 이런 장치가 있거나 이런 장치가 있어야 돼. 아니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가정을 앞에 깔아야 돼. 그래서 일단 어쨌든 얘랑 얘가 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얘가 됐다고 해도 이거랑 이거의 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각각이 영행렬이 되는 보장이 있어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에 틀린 거야. 그래서 자, 요 관련 문제가 지금 조금 쉽게 나왔는데 뭐 원래는 요게 제일 어려워. 집중능력이 나왔는데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려워. 근데 일단 너희들 기억할 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a 곱하기 b가 단행렬이다 또는 요거 a 더하기 pb가 k 형태로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둘 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다 써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고 a,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A가 영향력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 그 다음에 AB가 영향력이라고 해서 A가 0 또는 B가 0. 안 된다. 마찬가지. 요게 영향력이라고 해서 A 더하기 B가 0 또는 A 마이너스 B가 0.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훈련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문제 나온다 하셨죠? 행렬 한 문제 나와. 수절과 조합 두 문제 나옵니다. 행렬 한 문제, 수정과 조합 두 문제. 쌤 근데 진짜 공부를 3-1 다시 해요. 필요하면 해야지. 있어. 필요하면 해야지. 걱정하지 마. 내려가. 네. 공통성을 여러 번 하지 보통 3-1을 가라는 소리는 보통 답을 나가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K 리미트를 다시 보자. 행렬 A가 자, 2-1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럼 K 리미트가 정리는 뭐냐면 A의 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3을 뺄 거니까 4에서 3을 뺄 거니까 1이죠. 영행렬. 그럼 A의 제곱 뭐가 나온다고?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A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 얘는 4A 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요. 근데 A의 제곱이 4A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4 곱하기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16A에서 A를 빼면 15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주어진 식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는요 A의 세제곱이 뭐야? 15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의 제곱은 3 곱하기 자 4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이거 정리하면 답인 거죠. 그렇죠? 뭐 정리하는 어려운 아니니까 한번 가시고 자 93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93번 자, 뭐 이건 어차피 안 나오게 될 텐데.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원래 이런 문제는 있잖아. 요렇게 있을 때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일반적으로 다이렉트로 써먹은 거 아닌데 그래서 원래 이런 걸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 첫 번째 자, A 이꼴 K2일 때랑 두 번째 A 이꼴 K2가 아닐 때 자, 이렇게 요거일 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성립하는 거고 A 이꼴 K일 때는 K 리미트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인수분해서 푸는 거고요. 요거는 K 리미트의 정리 쓰는 거. 얘는 인수분해. 얘는 K 리미트의 정리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오늘 수는 여기까지 나가시고. 자, 지금 개별 테스트 조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모의고사 좀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지금 한번 교재 찾아가면서 교재 참고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해놓고 뒤에 정답이 있어. 얘를 한번 풀어보라고. 우리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거랑 30문제 뽑아놓은 거니까 보통은 이 정도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돼서 되게 잘 많이 부도는 거예요. 선생님이 레벨 테스트에서. 갔다.